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혼잡한 32번 고속도로에 느닷없이 긴 경적소리가 울립니다. 경적소리의 범인은 한 대형 관광버스였는데요. 버스기사는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의식을 잃은 상태이며 그렇게 버스는 혼자서 고속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어떤 한국인 승객이 충격적인 행동을 했고 결국 얼마 후 버스 안은 눈물바다가 되어버리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살고 있는 아구스티나라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늘 웃음이 끊이질 않았을 정도로 저희 가족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몹시 화목했는데요. 하지만 엄마가 암에 걸리신 후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수술비와 치료비로 인해 가세는 급격하게 기울었고 급기야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평범한 사무직 회사원이셨던 아빠가 일을 그만두고 버스기사로 일하게 되었거든요. 평범한 사무직 월급으로는 엄마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빠가 새로 취직한 곳은 일반 버스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관광버스 기사로 일하게 되셨는데 그곳은 일이 굉장히 고되기로 유명한 회사였죠. 돈은 많이 주지만 직원을 소모품처럼 생각하고 직원 배려나 복지는 찾아볼 수도 없으며 가혹한 스케줄로 직원들이 죽어나가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회사로 스페인 내에서도 무척이나 악명 높았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실제로 이 회사는 직원 퇴사율도 높고 혹사당해서 과로로 쓰러진 기사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하지만 저희 집은 순식간에 가난해졌기 때문에 아빠는 힘든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기사 일을 잘 버티셨지만 일이 바쁘다 보니 자연스레 가족끼리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는데요. 엄마는 누워만 계셨고 아빠는 일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빠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가끔은 아빠의 관광버스에 탑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아빠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특히나 인기 있는 코스를 간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케이팝의 엄청난 팬이었고 한국인과 대화해보고 싶어서 아빠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나쁘게도 하필이면 그날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버스에 타게 돼서 거의 다 중국인에 한국인은 2명만 탑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동양인을 자주 보지 못했지만 누가 한국인인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확실히 한국인들은 세련된 외모와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버스는 출발했고 버스가 출발한 지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슬그머니 이상한 중국 노래를 크게 틀어놓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술을 꺼내서 버스 안에서 술 파티를 벌이더라고요. 아빠는 그들을 말렸으나 중국인들은 담배까지 피우면서 아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아빠는 유일하게 알고 있다는 중국어를 말하면서 그들에게 주의를 줬는데요. 아빠는 중국인들을 많이 상대해봤고 중국인들은 무조건 이 말을 해야 그나마 알아듣는다고 하셨거든요. 중국분들, 버스 안에서 더 이상 난동을 부리시면 전부 하차 조치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버스 회사 내규이며 당신들은 이미 동의서에 서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자 시끄럽게 떠들며 술을 마시던 중국인들이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어떤 중국인 한 명은 화가 잔뜩 났는지 소리를 지르며 아빠에게 다가오더군요. 그는 중국어로 말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그 중국인에게 위험하니 앉으라고 요구했고 스페인어를 알아듣지 못한 그 중국인은 연신 아빠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다가 재화에 못 이기겠는지 그대로 술병으로 아빠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그에겐 엄청난 술 냄새가 났고 아마 술에 취해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없던 것 같았는데요. 술병에 머리를 맞은 아빠는 그대로 고꾸라지셨고 곧 버스 핸들에 머리를 파묻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저는 놀라고 무서워서 그대로 몸이 굳어져 버렸는데요. 아빠가 너무 걱정되기도 했지만 눈이 풀린 채 술병을 들고 씩씩대고 있는 중국인 남성의 모습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빠와 중국인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차량이 쌩쌩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대형 버스 기사가 정신을 잃다니 이건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자칫하다간 이 버스에 탑승한 모두가 죽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고 대형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도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정말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 남성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빠를 보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아빠에게 추가적인 폭행을 가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중국인 무리에 섞여 있던 한국인 남성 2명이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그 중국인 남성을 제지했고 한 명은 재빨리 운전대를 넘겨받아서 아빠 대신 운전을 하기 시작했죠. 다행히도 아빠가 폭행을 당하자 환호하던 중국인들은 죽기는 또 싫었는지 술에 취한 중국인 남성을 말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덕에 나머지 한 명의 한국인도 재빨리 달려와 쓰러진 아빠에게 응급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는지 의식을 잃은 채 몸을 벌벌 떠시던 아빠는 한국인의 응급처치에 점점 의식을 회복하는 듯 했고 저는 너무 놀라기도 하고 안심이 되기도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이 아니었다면 아빠는 물론이고 버스에 탑승한 저희 모두가 죽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아찔하기도 했죠. 어쨌든 그렇게 한국인 남성 2명의 환상적인 도움 덕분에 저희는 성공적으로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었는데요. 제가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자 운전을 하던 한국인은 저를 보더니 씩 웃으면서 영어를 구사하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되게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이야? 아까 보니까 쓰러진 기사님이 너희 아버지 같던데. 아버지는 무사하실 테니 걱정하지 마. 우리 둘 다 한국의 군대를 다녀왔고 내 보직은 대형 차량 운전병이라서 이런 버스를 밥 먹듯이 몰아봤거든. 저기 너희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 친구는 전차 조종수 특기로 군대에서 응급처치를 배웠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것 없어. 아마 그가 훨씬 떨리고 긴장될 텐데도 한국인 남성은 저를 안심시켜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제게 가까운 병원을 내비게이션에 찍어달라고 하며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 와중에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어떤 중국인 가족은 버스 기사가 부상을 당한 건 자신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며 병원 대신 그대로 관광지를 돌자고 요구했으나 버스를 운전하는 한국인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저 중국인을 무시해버리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병원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고 버스 문이 열리자마자 아빠를 폭행한 중국인은 도망가려고 했으나 한국인 남성들은 그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더군요. 한 명은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갔고 한 명은 중국인을 잡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경찰서가 근처에 있어서 빠르게 중국인을 인계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함께 병원으로 들어갔던 저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아빠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의 반응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환자분의 응급처치는 대체 누가 한 거죠? 일반인이 이 정도 수준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군요. 응급처치가 아니었으면 이 환자분은 진작에 사망했을 겁니다. 알고 보니 한국인 남성은 기절한 아빠의 혀가 말려 들어가서 기도를 막자 더 이상 혀가 말려 들어가지 않게 아빠의 혀를 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이 아니었다면 저희 아빠는 기도가 막혀 영영 깨어날 수 없을 뻔한 것이었죠. 그러나 최악은 피했지만 아직 문제는 남아 있었는데요. 아빠가 쓰러지셨기 때문에 버스를 운전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으셔서 정신을 못 차리는 와중에도 회사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휴대폰 사이로 들려오는 담당자의 말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운전을 마치라며 아파도 운전을 마친 다음 쉬라고 하는 것 같더군요. 안 그러면 해고를 시킨다며 말이죠. 역시 악명 높은 버스 회사다웠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정신을 못 차리시면서도 자꾸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셨는데요. 의사와 간호사들은 전부 아빠를 말리며 지금 운전대를 잡으면 다 죽는다고 했지만 아빠는 단호했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저희 가족은 전부 굶어 죽을 거예요.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면 충분히 운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한국인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군대에서 버스 운전병으로 근무했고
이때의 경험으로 대형 면허를 취득했죠. 또한 제 친구는 한국의 전차 조종수 출신으로 웬만한 차량은 저보다도 잘 다룹니다. 한국과 스페인은 국제운전면허 협정을 맺었고 저희는 렌터카 여행을 위해 면허증도 발급받아놨으니 아마 저희가 운전을 대신해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는 몹시 당황했으나 한국인들의 도움에엔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경찰도 면허증만 있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고 여기에 대형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큰 문제가 있어도 별다른 수가 없을 것 같다며 한국인에게 운전을 부탁하더라고요. 아빠는 몹시 걱정하시면서도 저보고 이 한국인 옆에 있으면서 그동안 버스를 타면서 봤던 여러 정보들을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저 한국의 일반인인데도 탱크 운전과 대형 버스 운전을 할 수 있다니 한국은 대체 뭐 하는 나라인 거지? 하는 경외심이 들었으나 어쨌든 그렇게 저희의 모험은 시작되었습니다. 버스를 운전하게 된 한국인은 제게 시종일관 말을 걸며 여유롭게 코스를 돌았으며 운전 실력은 또 어찌나 뛰어나던지 차량 흔들림도 전혀 없어서 그렇게나 시끄럽게 떠들던 중국인들은 전부 골아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한국인들은 처음 몰아보는 대형 차량도 마치 버스기사 직업을 가진 전문가처럼 능숙하게 몰 수가 있는 것이며 위기 상황에서도 마치 이 상황이 일어날 것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인지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K-팝을 좋아했던 제게 이전까지의 한국은 그저 로망 수준에서 그쳤다면 이제 한국은 제게 있어 신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은 너무도 여유 있게 코스 완주를 마무리했고 결국 이 한국인 영웅들 덕에 아빠는 목숨도 구할 수 있었고 일자리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아빠는 이 한국인들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성의를 표하기 위해 한국인들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인 남성들은 자신들의 일을 마치자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들에게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전할 수는 없었지만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준 한국인들에게 그나마 감사를 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이 사건이 스페인 내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었고 회사는 마지못해 단체 중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중국인 단체 승객들이 없어지니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줄었지만 결국 시끄러운 중국인들이 없어지니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아빠가 속한 회사의 버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더욱 바빠졌지만 엄마의 치료비를 벌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하셨고 엄마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받은 수술에서 기적과도 같은 호전을 보여서 저희 가족은 새로운 희망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한국인들과의 인연 직후에 일어난 일들이라 저희는 한국인들을 행운을 가져다 준 천사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 덕분에 희망을 되찾은 스페인 가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